윤석열 대통령이 G7 회의를 앞두고 방한한 G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 내일 정상회담을 엽니다. 캐나다는 60조 원 규모의 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번 회담에서 어떤 논의가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방산인사이드 고영욱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고 기자, 먼저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네, 이게 이제 캐나다 해군이 이제 낡은 잠수함을 교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캐나다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입니다. 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제 디젤 엔진을 주 그 동력원으로 하는 재래식 잠수함이면서 장거리 작전까지 수행할 수 있는 3,000톤급 그 잠수함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르면 이제 올 하반기에 공고가 나올 예정이고요. 도입을 추진하는 규모는 8에서 12척입니다. 실제 잠수함 구입 비용은 한 척당 2조에서 3조 원가량이 될 전망이고요. 여기에 이제 유지 보수 비용까지 더해서 전체 운용 기간 동안 60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캐나다는 이 러시아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은 국토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좀 미국의 국방력을 의존한다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이제 좀 스스로 바다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 온 건가요? 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지금 이제 그 캐나다는 이제 영토 자체는 러시아에 이어서 두 번째지만 해안선의 길이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길거든요. 20만 킬로미터에 이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동쪽으로는 러시아 그리고 또 이제 서쪽으로는 중국의 그 원자력 잠수함이 호시탐탐 지금 위협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캐나다가 갖고 있는 잠수함은 재래식 잠수함 4척밖에 없어요. 그마저도 지금 이제 퇴역을 앞두고 있는데 네. 자주 고장이 나서 대부분의 시간을 도크에 정박해서 수리를 받는 데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대서양 한복판에서 불이 나기도 했었고요. 그동안에는 어쨌든 이제 미국이 이제 태평양과 대서양 모두를 지금 방어를 했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캐나다 입장에서는 꼼짝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미국이 오바마 정부 시절에 국방 예산을 이제 대거 삭감한 뒤에 이제 그 북미 대륙을 지킬 그 전력이 부족해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캐나다의 안보 무임승차론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사정이 이렇게 되자 이제 그 2017년 이제 캐나다 의회에서도 좀 안보 환경이 좀 이제 달라졌으니 우리도 이제 좀 신형 잠수함을 좀 도입을 해서 조금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온 거고요.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좀 어느 정도 구체화된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캐나다에서 잠수함 도입 사업을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뛰어들 기업은 어디입니까? 좀 수주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네, 그 캐나다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런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 그리고 일본 이렇게 두 곳 정도로 좁혀지고요. 네. 기업으로 본다면은 이제 그 한화오션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되는 대우조선 해양이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캐나다 총리 방한을 앞두고 이제 캐나다 연방조달청과 또 군 당국자들이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등을 둘러본 것으로 지금 전해집니다. 대우조선은 이제 국내 잠수함 시장의 98%를 맡고 있고요. 이제 대표적인 잠수함, 그러니까 대우조선이 만든 대표적인 잠수함은 3,000톤급 도산 안창호함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재래식 잠수함으로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까지 지금 탑재하고 있고요. 세계 최강 재래식 잠수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경쟁 모델은 일본에서 만든 다이게이급 잠수함이 거론됩니다. 기술 수준은 이제 우리와 비슷하거나 조금 앞선 걸로 평가가 되는데 아직까지 수출된 적은 없습니다. 가격 경쟁력 면에서는 우리가 조금 앞서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화 오션 출범 이후에 조만간 큰 장이 한번 선다. 잠수함 한일 그 수주전이 펼쳐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 K 방산 제조업의 경쟁력이 전 세계적으로 입증된 것도 좀 한몫을 할 것 같습니다. 일본과 대등한 경쟁력이라면 좀 외교적인 지원이 뭐 수주에 절실한 상황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방산 수출이라는 게 이게 기술이나 아니면은 그 가격만으로 결정되는 거는 아닙니다. 네. 그 이제 수요국과의 관계, 그러니까 이제 이 건으로 보면은 캐나다와의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이제 수요국이 처한 외교 안보적 상황과 같이 좀 그 복합적인 요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방산 세일즈 외교를 비롯해서 이제 그 무기를 팔면서 어떻게 만드는지 좀 알려주는 기술을 전수해주는 그런 절충 교육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또 기업도 이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죠. 이번에 이제 한화오션의 사회이사로 새로 합류하게 되는 인물 중에 눈길을 끄는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조지 프레스콧 부시입니다.
이 부시가 이제 미국 대통령 2명을 배출했던 그 부시 가문의 부시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그 김승현 한화 회장이 한미교류협회 초대 회장을 맡은 뒤부터 한화 가문과 부시 가문이 뭐 집안끼리 교류할 정도로 가까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지 P. 부시는 그러니까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조카입니다. 미국 공화당 내에서 이제 잠룡으로 분류되는 인물이고요. 에너지 분야 전문가이면서 10년간 미 해군에 복무한 경험도 있습니다. 방위 산업 분야에서 성장을 이제 위한 장기적인 투자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사업을 할 때 힘을 보탤 수 있는 뭐 역량, 네트워크를 갖춘 인물을 미리 영입했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피 부시가 이제 미국 해군 장교로 복무하던 시절에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적이 있다는 겁니다. 네. 이제 여기서 이제 현재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을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웨인 에어 국방 참모총장, 캐나다 국방의 수장입니다. 이분도 지금 비슷한 시기에 아프간에 복무한 경험이 있고요. 특히 에어 장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인이 아닌 사람 최초로 유엔사 부사령관에 올라서 한국에 복무한 경험도 있거든요. 이제 명예평택 시민으로 이제 예영수라는 한국 이름도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모로 특별한 인연들이 얽혀 있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기업의 실력과 정부의 지원 그리고 이런 특별한 인연까지 더해져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방산인사이드 산업부 고영욱 기자였습니다.